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월이네요.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 불타는 월요일이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가 오랜만에 다 함께 상승 랠리를 펼쳤죠. 코스피는 장중 2,600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코스닥은 889포인트로 장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그 안에서 수익을 꼭 내봐야겠죠. 오늘 월요일에 남자들과 함께 전략을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셔볼게요. 오늘은 이상경 차장, 이화진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 참 빠르죠. 상반기 뭐 했길래 벌써 하반기인가 싶어요. 네,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은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빠른 속도로 간다고 하는데 맞아요.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맞이하는데 좀 설레이시나요? 하반기에도 시장이 좀 상고하고를 이어갈지. 네, 주말에 쭉 상반기 좀 스크리닝을 좀 해보고 고객들 계좌도 좀 어느 정도는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느낀 점은 여전히 지수보다는 좀 종목별 흐름이 좀 강한 종목 시장이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3분기에도 좀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시즌으로 넘어오면서 아마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좀 나오고 전반적으로 종목별 기대감이 좀 반영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2, 3년 동안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좀 강한 흐름들을 이어져 가고 있고 그 안에서 개별 종목 흐름들이 좀 순환매가 도는 흐름이 3분기에도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뷰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좋았던 섹터라든지 앞으로 어떤 섹터가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계세요? 아마 6월 말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기 리밸런싱이 좀 마감되는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다라고 하면 선물 쪽에서 장중에 만계약 이상 금액으로는 9,500억 정도 좀 매수해주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어느 정도로 좀 만들어주는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장만 하는 날이고 이 다음 날은 또 휴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부담감이 없는 가운데 현물 수급보다는 아마 선물 쪽에서 좀 방향성을 보여줬던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 4,700억 매수가 들어왔는데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두 형제죠. 이 두 종목이 좀 지수를 좀 강하게 좀 이끌어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 네.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매도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강했던 흐름이었던 것 같고 아마 6월달 중순 넘어가면서부터는 지수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띄었기 때문에 하방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상고하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상쇄하는 외국인 선물 매수가 좀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 중심으로 좀 반향을 좀 이끌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여전히 좀 살아있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SK 하이닉스 감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삼성전자 흑자에 대한 부분,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는 좀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등장을 해주면서 중국에서 매출 호조라든지 그리고 생산량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 그래서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도 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결론은 종목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맞물리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저희가 섹터별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보도록 할까요? 반도체 얘기하면은 작년부터 올 하반기쯤에는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다라는 말이 많았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이 됐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삼성 실적 발표도 있는데 반도체가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러한 업황에 대한 긍정론, 주가 상승이 좀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아마 삼성 이번 작년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언론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치보다 좀 굉장히 좀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적보다는 결국에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이 물론 이번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네. 추가 감산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상반기에 재고가 얼마만큼 많이 특히 줄어들고 그동안 DDR5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투율이 한 10%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쪽 DDR5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특히 HBM 같은 경우도 캐펙스에 대한 투자가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쪽으로 좀 제가 볼 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 상반기에 시장을 이제 끌어왔다면은 그동안 이제 전공정이나 아니면 최근에 막 반도체 검사 장비나 세정 장비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이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세정 장비 업체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이 결국에는 향후에 캐펙스의 투자에 본격적인 흐름을 좀 암시하는 흐름이 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오늘 나온 기사들 중에서도 SK하이닉스도 추가 감산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런 재고 일수에 대한 부분이 상당 기간 충분히 당겨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미 재고는 거의 바닥을 감축을 통해 가지고 거의 바닥을 좀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 4분기 때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AI 수요가 그동안 엔비디아나 아니면 아마존과 같이 이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그런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는 반도체는 일단 원탑으로 주도주로서의 섹터를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를 볼 때 매크로 이슈, 미중 갈등이라는 이슈를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다시 한번 중국에 수출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제니 옐런이 또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죠. 이때 반도체 규제 관련해서 협상이 잘 될 가능성이 있을지, 그렇다면 우리 반도체 업체들에게 그게 수혜가 될까요? 아마 전체적인 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간에 대한 분쟁 그리고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중국이 먼저 손을 내미는 제스처를 취해줄 때마다 미국은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중국의 입장이 조금 더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2년 차, 그러니까 장기 집권에 대한 10년 중에 2년 차에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경기 하방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받는 중국 시장이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중심으로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하면 최근에 대만을 계속적으로 노이즈를 이끌어내는 부분도 상대적으로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직접적인 투자가 7년 전부터 이루어졌고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3년 이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장치 집약적인 산업이고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수율이라든지 들어가는 소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든지 미국,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이끌어가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면서 미국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풀어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올해 상반기 내내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장 많이 매수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였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부분들이 기관들 중심으로 좀 수익률을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상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져 간다라고 좀 보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중국에 대한 규제였는데 이게 어떻게 풀리게 될지가 또 반도체 산업에 뭔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뭔가 협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게 전고체 배터리죠. 이 시제품 생산이 연내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전기차 판도를 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정말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삼성, SDI, LG화학이 모두 강했는데 지금 따라잡아도 되는 타이밍일까요? 이제 뭐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생산 모델이 2개밖에 없는데 주가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스웨덴 업체를 인수하면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개화를 이끌었고 그 안에서 파라소닉을 중심으로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됐고 이제 대한민국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LNF까지 그리고 LFP라고 하는 시장이 개화가 된다라고 하면 들어가는 소재에 대한 부분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출력과 그리고 충전 그리고 속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특히 판매 부분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부분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계속적으로 수요는 받쳐주는 가운데 수율이라든지 개선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LFP를 중심으로 간다라고 했고 중국이 어찌됐든 LFP에서 가장 빠른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모델에도 들어가는 LFP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6월부터 생산이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잘 하고 있고 수혜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NCM을 중심으로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LNF까지 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가 되는 시장에서는 기대감은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개인적으로 주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에코프로가 20% 급등을 하면서 네. 코스닥 지수 전체적으로 반향을 좀 이끌었는데 그동안에 좀 쉬었던 부분들을 특히 이제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한꺼번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과거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텐베거라 그러죠. 네. 현대중공업, OCI 그리고 이제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개화가 되고 그 산업이 방향성을 갖고 이끌어간다라고 하면 주가 기준으로는 충분히 10배 이상에 대한 결과를 갖고 오는 종목을 텐베거라고 하는데 네. 아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현재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새로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시장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2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그 전후로 좀 캐파에 대한 증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향후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해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2차 전지가 쉬었던 부분을 만회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을 받으면서 드라이룸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드라이룸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뭐 신성 ENG 그리고 KN솔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드라이룸 관련주도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대부분 이제 이런 부품주들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전고체 관련해서 준비를 꾸준하게 해왔었고 특히 CIS도 이제 자회사가 CIS 솔리드라고 있습니다. 특히 뭐 비상장이긴 하지만은 이 회사도 이제 건식 슬러터 관련된 고체 장비를 계속 꾸준하게 이제 준비를 했었고 특히 파일럿 생산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 SDI가 시장에서 이런 전고체 관련 배터리를 얘기를 했던 것도 사실 그동안 우리가 상용화되는 거는 대략 2030년이라 얘기를 했었고 네. 물론 향후에 이런 시제품 생산이 얼마만큼 향후에 그만큼 상용화를 당길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삼성 SDI에서는 2027년으로 일단 앞당기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일정이 어느 정도 앞당김으로 인해 가지고 좀 추가 상승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바라는 건 이런 화재에 대한 부담. 물론 기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액화 전해질에 관련된 배터리를 쓰고 있었다면은 결국 향후에 이런 고체 전해질에 대한 배터리를 쓰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화재에 대한 부담도 좀 줄어들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예꿈의 배터리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장비 회사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삼성 SDI보다는 오히려 먼저 이미 시장에서 먼저 그런 관련된 준비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네. 더 주목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3사도 2분기에는 큰 폭으로 실적 호조가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실적 시즌과 조금 맞물려서 관련주들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변압기 관련주입니다. 조선만 슈퍼사이클이 있는 게 아니죠. 뭐 인프라 관련주, 그중에도 변압기도 슈퍼사이클에 진입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목들의 주가도 랠리를 좀 펼치고 있는데 사실 전력 인프라 변압기 이런 사업이 2차 전지랑 조금 비슷하게 본격적으로 성장 사이클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이 변압기가 먼저 앞에서 이런 전기차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흔히 최근에 기계업 정도도 이제 상승을 했었기 네. 때문에 결국 지금 북미 시장은 이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거의 진짜 50년 만에 거의 호황기입니다. 그만큼 향후에 이런 기계 굴삭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송배전에 관련 기술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워낙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 수요가 거의 25년 만에 지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북미 쪽에 있는 송배전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 있는 뭐 LS 일렉트릭이나 뭐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수요가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계 회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북미 쪽 관련 캐파를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계속 꾸준하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덩달아 이런 송배전 관련 회사도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는 계속 먹을거리는 계속 충분히 이제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전기차까지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마 그런 섹터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묶음으로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실적은 아마 꾸준하게 충분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추후에 이게 유럽 쪽 시장까지 어느 정도 크게 좀 번져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초입 단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사이클의 초입 단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단기간 급등해서 주가가 조금 비싸 보이는데 그 급등한 주가도 오늘 가장 저렴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클의 초입에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지금 주가가 비싸지 않은 걸까요? 아마 뭐 이하진 과장이 말한 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랑 미국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전체적인 현재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부분들이 층마다 한
한 5% 정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 지하로 없어요. 내려가면 없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네. 그 부분이 30% 가까이 전기차 충전 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면 변압기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폭발할 수가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가에 하나 정도 충전해서 네. 긴 시간 충전하잖아요. 어차피 서브카의 입장이니까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메인 차고 만약에 충전 시설이 늘어날 때마다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올해 원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수요 부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뭐 슈퍼사이클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